가장 주의 깊은 1%만이 풀 수 있는 10개의 탐정 수수께끼. 뇌를 발달시키고 운동시키기 위해 매일 10개의 탐정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좋아요. 우리가 지어낸 사실이에요. 하지만 셜록 홈즈와 다른 유명한 탐정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머리를 쓰는 것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주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준비가 됐다면 이 비디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보고 15초 동안 해결하고 다음 수수께끼로 넘어가세요. 범죄를 해결하는 진정한 전문가처럼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해 좋아요를 주는 걸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빌어요. 10번 탐정과 블랙스미스 형제들. 눈이 내리는 겨울밤, 형사는 벽난로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에 눈덩이를 던졌어요. 그 타격은 너무 강해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형사가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이웃에 사는 3명의 아이들이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형제였어요. 샘 블랙스미스, 피터 블랙스미스, 마크 블랙스미스였습니다. 다음날 종이 쪽지가 형사의 문에서 발견됐어요. 거기엔 물음표 블랙스미스가 눈덩이를 던졌어요 라고 써 있었어요. 형사는 어느 아이를 신문해야 할지 즉시 알았어요. 좋아요. 이제 15초를 드릴게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퀘스천은 신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쪽지는 마크 블랙스미스를 신문하세요. 그가 눈을 던졌어요 라는 뜻이죠. 9번 호텔방. 한 여성이 호텔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방인 줄 알았어요. 그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방으로 돌아와 경비원을 불렀어요. 여자는 왜 의심했을까요? 벌써 알아냈나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진짜 자기 방이라고 착각했다면 노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논리적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행동은 호텔방에 침입해서 모든 것을 훔치는 범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안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죠. 8번 자살 아니면 타살. 형사가 범죄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 남성이 버려진 건물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앞쪽 방으로 갑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죽은 남자가 보이는 창문을 마주보고 서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밖으로 던져요. 그러고 나서 2층으로 가서 똑같이 합니다. 모든 층을 방문하고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해요. 그는 팀으로 돌아와 사건은 절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탐정이 진실을 이해하는 데는 15초 이상이 걸렸어요. 여러분은요? 형사보다 더 똑똑한가요? 높은 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은 뒤로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죽은 사람이 보이는 창문은 하나도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문을 닫은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7번 아이스티. 두 젊은 여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둘 다 아이스티를 주문했어요. 그중 한 명은 매우 목이 말랐고 아이스티를 매우 빨리 마셨어요. 다른 여자가 한 잔을 마시는 동안 5잔을 마셨어요. 안타깝게도 아이스티를 천천히 마시던 여성은 죽었어요. 다른 여성은 살아남았어요. 알고 보니 모든 음료수에 독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아이스티를 더 마신 여성은 살아남았을까요? 이상한 사건이죠. 정답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사실 독은 얼음 속에 들어있었어요. 빨리 마신 여성의 음료에 담긴 얼음은 녹을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여성의 음료에 담긴 얼음이 녹으면서 아이스티에 독이 퍼졌어요. 6번 차 안에서의 의문의 죽음. 한 남자가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옷이나 차 안 어디에서도 화약이 묻어있지 않아 어리둥절했어요. 이것은
그를 쏜 사람이 밖에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하지만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고 모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총알 구멍은 남자의 몸에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슨 초능력을 쓴 걸까요? 15초 시작합니다. 사실 정답은 꽤 간단합니다. 그 남자가 살해된 차는 컨버터블이었어요. 치명적인 총성이 울렸을 때 지붕이 내려져 있었어요. 5번 커피 속의 파리. 한 여자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커피에 파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여자는 화가 나서 웨이터에게 커피를 새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가 새 커피 한 잔을 들고 돌아온 후 여자가 소리쳤어요. 무슨 서비스가 이래요? 똑같은 커피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심령술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첫 번째 커피에 이미 설탕을 넣었어요. 새 커피를 맛보았을 때 달콤했어요. 4번 아내를 죽인 죄로 법정에. 한 남자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남성의 아내는 살해되지 않았고 잠시 후에 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설 거라고 말했어요. 판사와 배심원 등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문을 쳐다봤고 피고인의 변호사는 그들을 쳐다봅니다. 몇 분이 지나자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의뢰인이 아내를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직후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초 안에 정답을 찾으세요. 피고인은 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3번 밀수업자 사건. 모래가 든 가방 2개를 든 남자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넘습니다. 세관원들은 정기적으로 그 가방을 확인하지만 거기엔 항상 모래가 들어있어요. 남자가 무언가를 밀수한 것은 분명하지만 경찰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남자는 방해 없이 국경을 넘습니다. 그는 무엇을 밀수할까요? 시간 시작됐어요. 이 창의적인 사람은 모래주머니로 세관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자전거를 밀수합니다. 2번 자살 유언. 아파트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손에 총을 들고 책상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은 근처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러고 나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형사는 즉시 그것이 타살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살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자살했다면 절대 테이프를 되감지 못했을 거예요. 결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번 범죄 현장. 한 남자가 차에서 아내를 죽였어요. 그는 칼을 사용했고 나중에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깊은 구덩이에 칼을 던져버렸어요. 시체를 차에서 꺼낼 때 매우 조심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 후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은 그의 아내가 살해당했고 즉시 범죄 현장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살인죄로 체포되었어요. 경찰은 어떻게 그가 유죄라는 걸 알았을까요?
1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경찰은 남편에게 범행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로 찾아왔어요.